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의 겉도는 모습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상회의에 참여했던 국가의 외신들이 뉴스 일면에서 가장자리에 서 있던 스가 총리의 모습은 전부 잘라낸 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로만 구성된 사진을 게재하금 한국인들을 통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독일 메르켈 총리 역시 본인 SNS에 스가 총리가 잘린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그리고 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도 최근 트위터에 스가 총리가 가려진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스가가 잘린 사진과 함께 에어쇼를 이끈 더 레드 에로우스를 극찬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총리가 올린 사진 모두 스가 총리가 잘려 있었으니 일본 측에선 불만을 품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이에 한국인들은 영국 총리 패기가 대단하다며 놀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스가 총리가 여기저기서 무시당하는 꼴이 되자 갑자기 일본 언론들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를 비교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비교하는 사진과 함께 문 대통령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한국의 외교 위기가 왔다, 정권 위기가 왔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이런 짓을 해서라도 정신 승리하고 싶은 일본의 찌질한 심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밖에도 일본의 찌질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G7 정상회의를 했던 당시 TBS라는 일본 방송사는 아침 프로그램에서 참가국들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모인 것이라며 이런 차트를 소개했는데요. 분명 한국을 포함한 10개의 국가로 명시되어 있는 차트를 두고 한국만 쏙 빼놓고 9개의 국가만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저놈의 골판지판을 아직도 못 버리냐? 열등감에 쪄들었다. 저건 오히려 한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등의 여러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날조하기엔 이미 세계 외신들이 일본을 팩트로 때리고 있는데요. 팩폭을 당하고서야 일본 4개의 야당은 스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본 중의원 야당연합은 6월 15일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며 스가 내각을 비판했는데요. 스가 내각에 대해 코로나 대응도 실패함에 모자라 경제도 실패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일본 야당들의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이 되면 스가 총리는 10일 이내로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을 총사퇴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스가 총리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일본인들 역시 스가 총리가 G7에서 걷돈 것과 관련해 통역 없이는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쇠퇴하는 일본의 상징이다라며 스가 내각을 한탄했고, 아베 총리라면 스가와는 달랐을 것이라고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G7에서 스가 총리가 무시당했던 건 스가 총리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니라 참가국들이 일본과 나눌 이야기가 없었던 겁니다. 주제가 백신이었던 만큼 한국과 대화하고 협력하기 바빴기 때문이죠. 또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중 비엔나 호프부르크 왕궁에서 알렉산드 판베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이후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세계 챔피언이라며 극찬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바이오 사이언스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양국의 기술을 연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스트리아 기자는 한국은 그동안 국경을 개방해놨어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전혀 입지 않았던 코로나를 극복한 챔피언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분에서 오스트리아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쿠르츠 총리는 대답으로 한국의 IT 인프라가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컸던 것 같다며 극찬했습니다. 쿠르츠 총리는 질의응답 전 모두 발언에서도 한국이 매우 성공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오스트리아 기자에게 코로나 방역 비결로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과 진보된 정보통신 기술을 꼽아 대답했는데요. 이걸 본 한국인들은 일본의 방역이 그 지경이 된 이유를 문 대통령이 말해주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이런 정석적인 방법조차 실천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먹은 일본은 전대미문의 획기적인 조치를 내렸는데요. 바로 내각 부처마다 팩스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토지TV는 최근 보도에서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각 부처의 6월달 안으로 팩스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지 않나요? 스가 내각은 부임 초기인 2020년 9월부터 페이퍼리스 사회와 디지털 개혁을 이루겠다며 종이 문서를 없앨 것을 지시했는데요. 올림픽을 앞두고 멋진 디지털 사회로 거듭나겠다, 이런 거였는진 몰라도 스가 총리의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태블릿을 사용할 줄을 몰라서 종이 서류를 내놓으라며 불만을 터뜨렸고 여전히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가 총리의 야심찬 계획에 한국인들은 파발 띄우려고 저러나 퀵으로 보내려나 팩스를 없애는 대신 문서 뽑아서 프린트하고 거기에 도장 찍고 스캔할 때 등의 다양한 예측을 했었는데요. 또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잠깐 마주친 일을 두고 한일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성사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나왔지만 얼빠지게도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는 무산됐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6월 14일 보도에서 스가 총리가 G7 일정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할 환경은 아니다라며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 잠깐 만나 인사를 나눈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먼저 인사하러 오셔서 자신도 인사했던 것일 뿐이라며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냉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식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한국이 6월 15일부터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독도방어훈련마다 외교적으로 반발해오긴 했습니다만 정상회담이라는 국가 간의 큰 행사를 또한 기존에도 잠정 합의까지 했던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 비상식적인 처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그러든 말든 한국은 해군과 해경함정 및 항공기, 공군 전력까지 투입해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에는 3200톤급 한국형 구축함 등 해군과 해경함정,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이왕이면 대규모로 해라, 이참에 일본 인근에 읍에 현무 미사일이나 쏴버리라며 유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내외의 불화설까지 돌았는데요. 정상 부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아내를 두고 홀로 뒷모습을 보인 스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호화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스가 총리의 부인인 마리코 여사도 이 자리에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 뒤에서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마저도 끼지 못하고 홀로 뒷모습을 보이며 어디론가 걸어가는 듯한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가 영국에 입국했을 당시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어 나오던 모습과는 달리 스가 내외는 스가 총리가 앞에서 마리코 여사가 뒤에서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스가 총리는 G7 왕따설도 이슈였지만 자기 부인을 챙겨주지도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모습에도 한국인들은 논란과 비난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스가 총리는 이전부터 마리코 여사를 챙기지 않고 혼자 앞서 나가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인들은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적 일본 남성의 모습이라며 그렇지만 평소에 스가 총리가 마리코 여사를 챙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식 석상 일정에서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됐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본인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와 대동을 할 때 손을 잡고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 역시 이 점을 언급하며 아베와 비교해 스가를 비판했습니다. 어쩌면 아베가 정치판으로 돌아오기 위해 언론들을 매수하고 밑밥을 까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스가 총리는 일방적으로 약식 정상회담을 취소하기 하루 전 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까지 취소한 건데요. 정범국이 저지른 범죄를 피해국 보고 해결하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비상식함의 극치를 보여준 스가 총리가 한국의 우월한 정권을 따라오기까진 아직 너무 멀었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7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Both Australia and South Korea have come through COVID to date. 탄소 기술과 수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접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각별한 관심을